예, 한반도 건강보장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정형선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소개시켜드린 대로 연세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장기요양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타 경력과 연구 논문 관련 사항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목차는 크게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한반도 건강보장 공동체, 건강공동체가 이 전체의 주제라고 한다면 제가 맡은 부분은 건강보장 공동체의 부분입니다. 주로 어떻게 의료보장을 할 거냐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남북의 교리협력 비용과 건강보장 공동체에서의 그 의료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산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은 다음과 같은 7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북한 보건의료 체계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하는 것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의료 공급 체계, 보건의료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됐는지, 의료 자원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함께 제공돼야 될 재화로서의 의약품에 대한 공급 및 유통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의료제도의 결과로서의 보건의료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슬라이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각 슬라이드마다 핵심에 해당하는 것만 설명해 드리고 자료들을 참고용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정지를 시켜서 자료를 보고 이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과거 그간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하는 것을 요약한 표가 마침 잘 정리된 게 서울대에서 발간된 게 있어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우선 해방 후 북한과 남한의 정치 체제가 나누어지면서 북한도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체계가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특징이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상치료제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 무상치료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조금씩 용어는 변해왔죠. 즉 북한은 무상의료체계를 전면에 내세워 왔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쭉 변화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1966년경에는 김일성이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하는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전 세계 공산주의 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을 북한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서 90년 넘어가면서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독일의 분단 체제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산 체제의 위기가 오고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오게 됨에 따라서 북한이 대외 긴급 구호 요청을 하는 등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의 어떤 안정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장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비공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쭉 잘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 그것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하는 것을 또 같은 백서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 자료로 인용해서 제시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북 지원 안에서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어떤 지원의 변화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인데 위에 있는 파란색이 전체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 그러면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금액이지요. 보면은 대부분의 북한에 대한 지원 금액이 보건의료 분야 지원 금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게 되면 김정은 정권 이전에는 미국의 지원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이 독일 이런 수준이었는데 김정은 정권 이후에 미국의 지원이 거의 끊기면서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가 오히려 수치가 더 높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북한 보건성의 조직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북한 의료의 공급 체계인데요. 우리가 의료제도를 살펴보려면은 이제 공급 체계와 재원 조달 체계를 이렇게 보는데 공급 체계 중에서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우선 호 담당 의사제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는 전체를 규율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과거에는 이것이 의사구역 담당제라고 하는 것이 1963년도에 나왔는데 이것이 1980년대 후반에 호 담당 의사제로 이름이
개명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설명은 안 드리지만 대체로 호 담당 의사 한 명이 인민 반을 3, 4개 정도 가지고 있게 되고 내지 6세대를 묶어서 호를 형성하는데 이 의사들이 이 호를 40 내지 50개 정도 묶어서 담당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1인당 한 300명 내지 400명 정도를 진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대체로 뭐 소국가를 봐도 이 정도 인원이 이제 한 의사가 담당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적절한 그 정도의 인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호담당 의사제가 뒤에 설명할 의료 전달 체계의 어떤 그런 것에 기반이 되는 그런 체제 자체는 구성이 잘 돼 있고 이것이 일종의 주치 제도라고까지 부를 수는 없이 몰라도 형식적으로는 그 부분을 상당히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의료 전달 체계는 남한보다는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선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리동 진료소, 이것이 한 5천여 개가 되고 인민병원이 한 1천여 개가 돼서 이것이 1차 의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구역 병원이 한 200개 정도가 2차 진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보건소 정도의 규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 직할시의 중앙병원 및 의대 부속병원에서 3차 진료가 이루어지고 특히 4차 진료라고 할 수 있을지 아무튼 희귀질환이라든지 고위 관료 간부를 대상으로 한 평양 부속병원, 조선 적십자병원에서 아주 고급 진료가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도 간에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전달 체계상으로는 같은 도 안에서 대부분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재원인데요. 재원은 주로 북한의 체제상 국가 재원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국가 재원이 충분히 조달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성적인 본인 부담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의약품 등등을 구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형식상 뭐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 재원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자원인데요. 인력의 대표적인 자원이 이제 의사인데 의사는 각 도에 설립되어 있는 5년 내지 7년 과정의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가 됩니다. 의과대학 4년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대학병원에서 현장 감각을 익히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의사 급수는 대체로 1급에서부터 6급까지 구성이 돼서 그 몇 년 단위로 계속 승급을 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면허 취득과 함께 6급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1급까지 승진 기간은 약 15년이 걸리고 이런 단계를 밟는다 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이죠. 간호원, 조산원들의 인력은 각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간부학교 2년제 양성 과정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단기 양성을 위해서는 1년제 간호학교가 있고 3개월 과정의 간호원 양성소 등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 간호사 등등 북한에서는 이걸 보건일꾼이라고 그러는데 보건일꾼들의 어떤 양성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료인력 양성 체계도 변화해 왔는데 의사 인력을 대표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의과대학에 바로 들어가서 코스를 받아서 6급 의사로 시작하는 이런 정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간호원 학교나 간호학교 의료기관에 배치돼서 쭉 지내다가 통신대학이라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의사 자격을 갖게 되는 이런 코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간호원 학교로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의사 수를 보면 인구 1000명당 3.3명이니까 오히려 의사 수만으로 보면 OECD 평균 수준에 달해서 오히려 남쪽이 한의사를 포함해서 2.3명, 지금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 인력보다는 오히려 의사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에는 일반적인 어떤 임상의사 외에도 위생의사, 고려의사, 치과의사, 준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을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적 자원인데요. 병상 수 자체도 인구 1000명당 13병상으로 OECD 국가 평균인 4.8병상과 비교해서 많은 편이고 우리 남쪽의 병상 수도 뭐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높은 그런 상황인데 북한도 병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는 충분하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원 자체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그 다음에 자본이 투입되지 못해서 각종 기본적인 화장실 등의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자체는 단순히 병상 수만으로 비교하기 힘든 상황임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돼서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어떤 기본 체제의 원리상 무상 의료 제도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이루어지고 그 니드에 기초해서 그것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공산체계는 일정한 노동력이 유지되어야만 생산을 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배급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연간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일정한 정도의 건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제도가 무상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체계의 기본 이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가 1947년도에 무상치료제, 53년도에 전반적 무상치료제, 1960년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라는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바로 이것이 이제 남쪽에는 1970년대까지 건강보험 제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북한의 의료제도가 우월한 것으로 인지가 되는, 그래서 남쪽이 좀 컴플렉스를 가질 정도의 그 정도로 선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남쪽에는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돼서 전국민 보험제도를 거쳐서 풍부하게 의료가 제공되는 시스템이 갖춰진 데 반해서, 북한은 무상의료제도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 조달이 되지 못하면서 90년대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고난의 행군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진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특징인데요. 김일성의 1966년 담화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예방에 중점을 둔 의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방을 넘어서 치료 쪽에 워낙 제공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 쪽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치료의 부족을 덮는 그런 구실로도 이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과 관련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진찰과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으로 몸에 작동을 하는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 질환이 이완된 상태에 넘어가면. 근데 이 의약품 공급이 굉장히 이제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표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루트가 무상 공급 루트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짙은 색으로 된 것이 이제 유출되거나 판매 루트라서, 정상적으로는 빨간 쪽으로 화살표가 표시해 주듯이 국내 제약 공장 및 회사에서 생산이 되거나 국제적으로 지원이 된 것이 주된 의약품인데, 이것이 중앙 도시군의 의약품 관리소를 통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통해서 주민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것도 회사 소속 대리점 약국을 통해서 간다든지, 국제기구 지원한 것이 개인 집이나 도매약국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시장의 의약품 매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장마당과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음성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제공이 돼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재화를 창출해서 서비스와 의약품이 제공이 되어서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악화되는 걸 막거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나타난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보건의료제도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보면 평균 수명에 있어서는 남한이 83세로 거의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죠. 그 말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그 최상위 그룹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한은 과거 상당 기간 큰 성장을 지난 20년간 제대로 하지 못하고 72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영아 사망률도 우리보다 훨씬 높죠. 우리가 2.1명인데 OECD 평균이 한 2.2명에서 3명 사이고 이렇게 되는데, 북한은 14명이라는 것이고,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쇠약 아동 비율, 발육부진 아동 비율, 그리고 인구 전체의 영양 부족률, 가임기 여성의 빈혈 발생률, 어느 것으로 보아도 상당히 지금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GDP 규모를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GDP 규모도 우리가 거의 2천조 원에 달하는데 북한은 36조에 불과하니까, 이런 보건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보건의료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GDP를 기반으로 한 자원의 부족이 그런 현상을 낳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보건 지표가 그동안에 각 표에서 보듯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왔던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있다 하는 말씀을 표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강보장 공동체의 구축 방안에 관한 겁니다.
사실 건강보장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의료제도를 하는 쪽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최종적으로 보건 지표를 중심으로 표시되는 국민의 건강 수준의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 의료제도의 목표인데, 그런 의료제도 안에서 지금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어떻게 제공되고 그것이 의료 서비스나 의약품 같은 의료재화로 어떻게 제공되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제공체계, 의료의 제공체계가 한 축이라고 하면 그거를 뒷받침하는 돈의 흐름을 제대로 보장해줘서 그 돈의 흐름이 국민의 부담이 이 의료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크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건강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료보장이나 건강보장은 그런 건데, 바로 이와 같은 건강보장이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체계, 건강보험체계가 될 것이고, 북한은 아까 살펴본 대로 국가가 무상의료를 한다고 하니 이것이 국가보건체계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것이 북한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아까 본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의 조달을 통해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보장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향후 우리가 통일된 체제 또는 한반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체제 하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의 모습이 가능하지만, 마침 제가 한 5, 6년 전에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의 큰 조직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아서 건강보장 공동체 구축 방안에서 연구를 한 바가 있고, 그 보고서 자체가 일단 공적기관의 보고서 최초로 건강보장 공동체 전체를 다룬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좀 다른 형태로 여러 제안이 나오고 이루어지더라도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구상을 했던 건강보장 공동체의 목표는 우선 남북한 건강 격차가 해소되고 주민들이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그런 체계다. 그리고 사회적 통일, 전체 통일의 어떤 비용이 이런 건강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너무 이쪽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통합 건강 보장 공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전체 한반도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차원에서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남과 북의 장점을 잘 조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즉 남쪽에는 전국민 건강보장제도가 잘 돼 있지만 남쪽의 제도에도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제도다 그렇듯이요. 그래서 남쪽에서 발전된 부분을 취하되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포괄적인 진료 전달 체계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남북의 장점을 잘 조화해서 취할 것을 취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과도기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워낙 남북의 격차가 경제에서 출발해서 보건의료 제도, 건강보장제도도 차이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호 과도기적 조치를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내지 공공성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체적인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장 공동체의 구축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일반적인 통일 단계와 괴리된 건강보장 공동체라는 게 있기 힘들죠. 따라서 공동체 형성 과정의 통일 준비 시기, 지금도 통일 준비 시기의 일종이죠. 남북이 협력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해서 차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로 분단 해소 단계, 그리고 체제가 통합해 나가고 점차 국가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정상 국가가 운영되는 시기다. 이게 이제 일반 통일 단계입니다. 이게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이 통일 단계인데, 바로 여기랑 매치되는 건강보장 공동체는 바로 남북협력 단계, 회복지원 단계, 공동체 접근 단계, 건강보장 공동체 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초기 단계로서의 회복지원 단계는 남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쭉 진행이 되다가 서로 상호 체제를 합쳐나가서 공동체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해나가는 단계에서 남과 북의 엄청난 격차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남쪽에서 일정한 자금을 마련해서 북한에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는 그런 단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단계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북한의 건강보장제도는 지금처럼 국가가 주민에게 수요를 파악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가치죠.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붕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체제고, 남쪽은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전국민 통일된 보험,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보험자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국민이 평상시에 보험료를 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본인 부담을 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보면은 의료 전달 체계는 오히려 지금 밑에 나온 설명들은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리지 않더라도 대체로 북쪽에서 어떻게 바뀔 거냐에 주로 비중을 두고 설명을 했어요. 북측은 오히려 호담당 의사제로서 주치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하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오히려 형식상으로는 잘 돼 있다. 재원 조달 체계는 대체로 북한의 현재 상황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지원 등을 받아서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북한에는 개인 의사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마당에서 수입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장마당은 이제 물론 약입니다만은 그런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약간 음성적인 수입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체제를 가지고는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남쪽의 어떤 그 사고방식처럼 어느 정도 북쪽에도 약간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의 어떤 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도입을 해서 의료 제공 체계를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남과 북이 직접 의료 서비스 때문에 교류를 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일정한 한계 속에서 각자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제도의 그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 단계로서 공동체가 이제 차츰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 접근하는 단계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모습이 점차 아까보다는 보험자라고 하는 것을 차츰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것이 단계별로 다양한 모습입니다만은 남과 북이 이제 비슷한 형태로 조금씩 넘어가고 그래서 남한 정부의 지원보다는 이제 북한 자체에도 사회보장료를 확대해서 건강보험 자체의 어떤 자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보다 전환이 돼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쪽에는 남과 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점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고 본인 부담 개념이 북한에도 들어가고 의원급 같은 경우에 사적 제공 체계로서의 이윤의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확대가 일어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도 제도의 변화가 계속 있어서 주치의 제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듯이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서 주치의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단골 의사 또는 주로 나를 알고 있는 그런 의사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겠고 의료 전달 체계도 보다 확실하게 갖춰져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병상 공급 체계도 지금처럼 자유분방하게 과잉 공급되는 이런 체계보다는 보다 병상 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이런 체계로 좀 변화를 해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다양한 공동체의 접근 단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 기간이 통일이 무르익는 그런 단계가 가더라도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일단 형식적으로는 단기간에 형성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중간 접근 단계들이 구축될 거다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강보장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루어지게 되면 대체로 우수한 남한의 단일보험자 국가 제공 체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 의료 전달 체계는 1차 의료, 2차 진료, 3차 진료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재원 조달도 건강보험 남북한의 통합된 공단 체제 물론 북한이 어느 정도 변화를 이루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통합보건 건강공단 체계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를 갖춰지게 될 것이고요. 지불제도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하나하나 설명은 못 드리지만 5, 6년 전에 나온 보고서에는 각 단계별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를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할 때는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남북의 교류 협력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통일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들어갈 것이며 이러한 건강보장 공동체 하에서의 의료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 보았는데요. 이 작업도 한국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 의뢰가 있어서 제가 추계 작업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결과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 회복 지원 단계에서의 소요비용은 이 관계 기간이 굉장히 불특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의로 일단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돼서 한 5년에 걸쳐서 회복 지원 단계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들지 하는 것을 산출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것도 시나리오가 있지만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회복 지원 단계의 초기의 5년간 현재 가치로 2017년에 제가 작업을 했을 때 그 당시의 현재 가치로 한 3조 2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성 항목별로는 이게 이것을 추산하는 항목 단위의 큰 단위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 시설과 장비를 위한 지원에 한 2조 원 가까이 개보수 비용과 신축 지원. 신축은 그렇게 많이 잡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 자체적으로 조달이 되는 거가 위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2조 정도 그리고
의료 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도 많이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자체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남쪽에서 우리가 회복 지원을 위해서 도와줄 거는 각종 그런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라든지 교육과 이런 거에 대한 보조, 그런 인력에 대한 파견, 그런 정도의 비용을 해서 한 1,300억 정도가 잡혔고요.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것들은 계속 지원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그 제도 형성이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약 1,000개 정도의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건소 플러스 기본적인 의원급에 대한 지원을 잡았을 때 한 1조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3조 2천억 원 정도가 그 당시 현재 가치로 이렇게 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용 추정이나 이런 것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시나리오를 이제 몇 개로 나눠서 이 기본 시나리오 이외의 추계를 했는데, 어떤 거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아까와 같은 그런 3단계에 걸쳐서 건강보장 공동체 전체가 만약에 한반도에 만들어진다면 전체 경상의료비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 하는 거를, 지금 남쪽의 경상의료비가 2017년 단계에서 130조 정도 됐나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것을 현재 가출했을 때 북한이 같은 체제하에 전역 인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는 너무 복잡하게 잡아도 큰 의미가 없어서 대체로 인구 비율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의료비를 보니까 2017년 말에 현재 가치로 199조 원, 약 200조 원 정도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재원이 116조, 민간재원이 83조 원 정도가 되는 그런 한반도의 건강보장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비용 추계는 참고로 전체 경제에서 구성하는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참고 자료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제가 의학신문에 소개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약하자면은 북한 보건의료의 특징으로서의 무상의료와 허담당 의료제, 그리고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남쪽과 전체적으로 건강보장 공동체를 구성을 한다면 이러한 목표하에 이루어지고, 구축 단계는 회복지원 단계, 공동체 접근 단계, 건강보장 공동체 단계로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은 어느 정도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제도의 그 모습은 아마 전체 우리 한반도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보건의료의 모습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